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이었던 권오용 애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4.15 총선의 여러 의혹들과 선거 무효소송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하는 장문의 글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된 대법원 4.15 부정선거 알면서도 겁나서 무효 판결 못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특히 확률상 극히 희박한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와 새로 위조 투입된 것이 유관상 명백한 투표지를 확인했음에도 범죄 수사가 되지 않은 부정선거의 범인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재판으로 보기 어려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들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4.15 총선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수사를 통해 그 범죄의 전모와 가담자를 색출 조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이 개입할 수 없도록 인적 청산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권오용 변호사의 이번 기고문 메인 제목은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대법원 4.15 부정선거 알면서도 겁나서 무효 판결 못했다입니다. 또 세 개의 소제목, 즉 작은 제목들은 대법원이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벅찬 큰 사건, 국정원도 인정한 북의 선관위 해킹 가능, 법원만 부인, 대만처럼 선거 부정 여지 없는 투개표 시스템 도입해야 등 세 가지 소제목입니다. 또 기고문 구성은 먼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기된 의혹, 두 번째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의 경과와 재판의 문제점, 세 번째로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비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결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은 상당한 장문이어서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해 소개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극히 일부 내용만 중략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체 방송 분량이 얼마나 될지는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충실하게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는 먼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기된 의혹이란 항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 국체, 주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민주권은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24조에 의한 선거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국가의 원수이고 대표로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헌법 제67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4.15 총선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의 연합과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간의 진보와 보수의 대결, 친중 정치 세력과 친미 정치 세력의 대결 구도로서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여론이 드높은 가운데 시행되었다. 그 결과는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서 보수 세력인 미래통합당 103석과 진보 세력인 더불어민주당 등 4개당 197석으로서 보수정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참고로 여기에서 권오용 변호사는 진보 세력, 보수 세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저런 세력들을 저는 진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좌파 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기고문에서 필자인 권오용 변호사가 보수 세력, 진보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 발표 후 수일 만에 보수 정치인 일부와 보수 유튜버 방송 등에서 4.15 총선 결과의 조작을 의심하는 발표와 보도가 있었다. 그 요지는 서울, 경기, 인천의 선거 결과가 사전투표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에 63대 36이라는 일정한 비율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인구 2천만이 거주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양 주요 정당 간에 선거일 당일 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수백만 명이 투표한 사전투표에서만 그 결과가 63대 36의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상식적인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4월 22일자 보도자료에도 선관위가 확인한 바 서울, 인천, 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 비율은 서울 평균 63.95 대 36.05, 인천 평균 63.43 대 36.57, 경기 평균 63.58 대 36.42입니다라고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 한 가지 의혹은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구 을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세 후보 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두 0.39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 4.3%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명하였다. 2020년 4월 22일자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권영훈 변호사는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의 경과와 재판의 문제점이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 처리기한 위반한 지연 판결. 위와 같이 선거 결과에 조작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 후 인천 연수을 지역구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통합선거인 명부로 전자투표와 QR코드를 사용한 4.15 총선은 사전투표 개수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의 결과로 승패가 뒤집어진 만큼 원천무효라며 이번 선거의 불법과 조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2020년 5월 7일 대법원에 2020수 30사건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25조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선거 무효소송의 피고의 적격과 180일 이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수소법원의 처리 기한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수소법원이라 하면 소송을 받은 법원을 말합니다. 수령한다고 할 때 숫자와 소송할 때 소자를 말합니다. 2020수 30사건, 이 2020수 30사건은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나올 텐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수 30사건은 2020년 5월 7일 소가 제기된 후 판결이 선고된 2022년 7월 28일까지 처리기한인 180일을 4배 이상 도과하였다. 도과하였다는 것은 지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 규정의 문맥은 분명히 의무 규정으로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점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에 관한 쟁송이 6개월이 더 지나 2년이나 도과한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이미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므로 그 실익이 없게 될 것이고 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선거 무효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태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수 30사건 즉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 소송 사건의 선거 무효 사유라는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인천 연수월 4.15 총선 무효소송에서 제기된 선거 무효 사유는 1.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QR코드를 사용한 비정규 투표지를 사용한 사전투표의 위법. 2. 사전투표의 득표율 조작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3. 검정기일에 제출된 위조 투표지로 추정되는 비정상 투표지. 4.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부존재로 인한 검정 불가능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QR코드를 인쇄한 사전투표지는 비정규 투표지로 무효, 이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QR코드 문제는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4.15 총선 직후 제기됐던 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간에 63대 36이라는 비례가 존재하고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 간에 상수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같이 인천 연수월 선거의 사전투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3개당 후보의 득표율에 비율이 존재했는데, 그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당일 투표의 득표율에 비교할 때 10% 가까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당일 투표의 득표율에 비교하여 오차 범위를 벗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세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득표율 간의 비례가 동일한 선거 결과 조작의 의혹으로 이는 범죄가 개입하여 선거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셋째,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투표지와 선거 관련 기록 등에 대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저히 실제 투개표된 투표지라고 할 수 없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다발, 투표지의 비례대표 투표지의 일부가 인쇄된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일장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 등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부정선거 사실에 대한 물증이었다. 넷째, 위 검정기일에서 피고소송 대리인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묻는 원고 대리인의 성명 질문에 대하여 원본 파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선거 후 분류기를 통과할 때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투표지의 원본 여부, 위조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본 파일이 없고 사본만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 투표지의 진위를 비교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권흥 변호사는 이어서 검정기일 진행과 사진 삭제라는 항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오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투표지 등의 검정에서 확인한 투표지는 그 상태가 새로 제작된 용지와 같이 구김 흔적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였고, 특히 사전투표지는 그 다발의 상태가 사전투표지로 한 장씩 발급되어 투표와 개표가 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 24시간 진행된 검정 과정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 2부의 대법관, 재판장 조재현, 주심 천대엽 3명은 사진 촬영을 제한하였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을 나중에 복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후 밤새 촬영한 투표지 사진 중 336매만 조서에 남기고 나머지 사진은 삭제하고 조서에 남긴 사진만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었다. 검정 결과 투표관리관 인이 뭉개진 투표지에 대하여 상당 숫자가 무효표 처리되었던 사실 외에 대부분의 투표지는 모두 유효표 처리되었고, QR코드를 인쇄한 사전투표지에 대하여 비정규 투표지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은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정 후 재판부의 지침에 의하여 123매의 투표지를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원고들은 투표지들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감정 결과는 모두 정상적인 투표지로서 위조된 것으로는 감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들이 주장하였던 접히거나 구겨진 흔적이 없는 대부분의 투표지의 상태는 감정이 불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감정하도록 하여 감정했던 것인데, 감정 전과 감정 후에 투표지의 상태가 접힌 흔적이 없었으나 감정 당시에는 접힌 흔적이 있는 것처럼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감정된 투표지가 당초 접힌 자국이 없었으나 대법원에서 감정인에게 교부된 이후 접힌 흔적이 남겨진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이 조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감정물인 투표지에 대하여 검정기일에 제출받아 봉인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정 대상물을 감정인에게 교부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서
법률에 위반한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라는 항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2021년 9월 26일 선고, 2017년 수 122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판결과 QR코드를 인쇄한 사전투표제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8 수 20 판결이라는 항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사전투표 관리관인 날인에 관한 2021년 12월 10일 2017 수 60일 대법원 판결이라는 항목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문제, 소위 인쇄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은 1.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서 3.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투표관리관이 날인을 한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 규정에 반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 2017 수 60일 판결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은 도장의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고 투표용지의 날인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을 인쇄 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역시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바코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변경하여 인쇄 날인하도록 한 하위 규정을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투표지 위조와 비정규 투표지의 투입으로 선거의 부정을 막기 위한 장치들인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규정이 하위 규정으로서 법률적 효과는 없는 중앙선관위의 다른 규칙의 제정으로 무효화되는 것을 규칙 심사권이 있는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권영 변호사 기고문은 이어서 2020 수 30사건 즉 4.15 총선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질타하고 있습니다. 2020 수 30사건 즉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 사건은 4.15 총선에 관하여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된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 중 가장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의 이유 중 원고 소송 대리인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내용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거 결과 왜곡과 물증인 투표지의 상태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인 부정선거 범죄의 주체와 방법에 대하여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문 모두 부분의 아래 판시 내용이었다. 물론 대법원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범죄로 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국가의 중대한 사건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선고될 경우 국회의 구성이 무효화되는 초헌법적인 비상사태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도저히 확률이 없는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와 그 물증으로서 새로 위조 투입된 것이 유관상 명백한 투표지를 확인했음에도
그 범죄 수사가 되지 않은 부정선거의 범인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판결은 향후 두고 비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수 30사건 대법원 판결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하여 그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달리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과 구체적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단편적 개별적인 사정과 이에 근거한 의혹만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 무효소송의 증명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가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의 존부에 대하여 선거 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사실의 행위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투표 단계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 인쇄, 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부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의 전산 조작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표 단계에서 사전투표를 통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고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서부의 내용도 조작하였어야 한다. 개표 후 증거 보전 전에 당일 투표지와 일부 관내 사전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와 대체하였다면 용지 구입, 인쇄, 날인 등 작업을 거쳐 만든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는 보관상자와 진정한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표일부터 증거 보존일 사이에 바꿔치기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 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하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원고가 선거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과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인천 연수월 4.15 총선 개표 결과는 통계학상 2억 6,800만 분의 1의 가능성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학술적인 분석 결과가 변론에서 제시되고, 즉 2023년 5월 23일 통계 전문가인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의 법정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직접 검증한 투표지들이 실제 투개표에 사용된 투표지가 아닌 새로 제작되어 바꿔치기한 물증을 확인하였다. 투표관리관이 자신이 관리하던 투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듣지도 못한 관인이 붉은색으로 뭉개진 투표지들이 한 투표소의 대부분의 투표지에서 나온 점에 대하여 법정에서 그러한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발행된 투표지가 아닌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였다. 원고가 제시하고 검증한 내용은 통상적인 선거 과정과 그 결과물인 투표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이상한 점에 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피고 측에 선거관리의 불법 또는 부실의 책임을 물어 선거를 무효로 판결함이 법리나 상식에 의할 때 전혀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원고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 측, 또 피고는 선관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입증 책임이라는 용어 대신 증명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고가 선거 결과 조작을 한 범인들이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지 모두 밝히지 않으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그 외에도 위 판결 이후 밝혀낸 사실과 같이
대법원에서 감정을 위하여 보관되던 투표지가 감정 과정에서 형상이 변경된 사실 등 석연치 않은 재판 과정은 판결 선고 후에도 조사와 증거 변조, 허위 감정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끝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권영 변호사는 이렇게 밝힌 다음에 이 장문의 기고문의 마지막 결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4.15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의 제기와 대법원의 재판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너무나 심각하다. 선거관리의 위법과 부정은 물론이고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도 그 신뢰를 의심받을 정도로 사실과 증거가 외면될 뿐 아니라 증거물이 조작되고 허위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의하여 판결이 왜곡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대만은 50년간의 중공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로 홍역을 앓다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하여 선거 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만의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아 선거 제도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반면 4.15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이루어지려면 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한다면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제의 사실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하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법원이 밝힌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4.15 총선에 대한 선거 부정을 대법원이 인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벅찬 큰 사건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책임있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조차 선거 무효의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은 불법적인 국회라도 일단 구성이 된 후에는 그 법률 제정과 예산 승인 등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막을 헌법기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 변란과 헌법이 파괴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4.15 총선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수사를 통하여 그 범죄의 전모와 가담자를 색출 조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이 개입할 수 없도록 인적인 청산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상당한 장문의 글은 권오영 변호사가 최근 스카이데일리에 기고한 대법원 4.15 부정선거 알면서도 겁나서 무효 판결 못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